안녕하십니까, 하창구입니다. 오늘 주간 증시는 조정 들어가나요?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좀 밀렸었고, 사실 장이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누구나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증시에 우리나라 장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한 2% 이상 떨어졌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내용이 기분 나쁘게 떨어졌습니다. 쭉 아침 빠지다가 끝까지 빠졌으니까 뭐 다우도 떨어졌고, 근데 영향이 큰 게 이제 나스닥이니까 오늘 주간 증시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떨어진 거야 뭐 한번 미국 차트 한번 보고 올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13,000선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주봉이니까 주봉을 보는 게 낫겠죠. 이 나스닥 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하나 둘 셋 넷 미국도 거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짧게 보면 최근 한 4주, 길게 보면 6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주간 기준으로 약하게 마감을 했는데, 근데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어디 갔어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12,500선까지는 약간 열려 있어요. 물론 200포인트니까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12,500선까지는 약간의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잠깐 들고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좀 큰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큰 변화가 뭐였냐면 국채 금리가 어느새 다시 많이 올랐어요. 국채 금리가. 요거는 이제 내용이 조금 안 보이네요. 요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트레저리 일드 10년물인데 지금 2.89%죠. 어느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그 독일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조금 살펴드리면 그래프가 좀 작겠네. 예. 조금만 당겨 볼까요? 여러분들의 안 보이죠? 여기 됐다. 여기 일봉인데 최근에 보면 되게 한 2.8월 초순만 해도 한 2.5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어느새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뭐 기술주한테는 사실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테크주한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여기도 써야겠네.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테크주한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인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되고, 또 기사가 좀 많아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뭐 뉴욕 증시 상승 얼마 못 간다, 글로벌 아이들의 경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골드만이나 모건스탠리, JP 모건 같은 경우는 해치 펀드들의 쇼커보다, 그래서 경기 뒷받침 없으면 지속 어렵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사실 내용은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치 펀드들은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에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적인 상승 어렵다는 가장 노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말한 이야기를 했고, 뭐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장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우리나라 실적 발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적이 상반기 절대치로 보게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부 다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반기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목표 주가, 지금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잘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쁘지 않겠느냐, 이걸 좀 경계하는 모습인데, 사실 뭐 좋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빠지는 건 아닌데, 일단 나쁘면 하락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기분 나쁜 게, 아까 국채금리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가상화폐가, 여기 보면 글자가 이게 계속 깨지네요. 예, 예. 가상화폐가 그 일주일 동안에 거의 250조 원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글자가 안 보이는구나. 예, 250조 정도가.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다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12,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700달러니까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의 발언 좀 관전 포인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거 좀 매칭이 되죠. 이거 보면 뭐 짧은 글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금리 올린다는 이슈니까, 금리 올린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위험 자산 이야기는 암호화폐의 어떤 변동성 좀 커지겠죠. 그리고 일부 무슨 매각을 했다는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게 원인이 뭐든 간에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꺾였다. 요거는 별로 기분 나쁜 겁니다. 저 요 관점으로 봤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 미국 증시에서 조금 안 좋은 게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 달러화가 거의 지금 보게 되면 한 100, 예, 106, 108.6, 108까지 올라왔습니다. 108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프가 조금 보이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예, 여기 보이시죠? 거의 이거 안 보이는구나. 지금 보면 8월 11일 날 1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어느새 108이니까 달러가 매니 상당히 강해진 겁니다. 달러가 강했다면 유럽이 좀 안 좋은데 여기는 조금 빠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새 유럽 국제 가스관 있죠. 예, 우리 뭐 가스 천연가스 가격 많이 올랐죠. 유럽 천연가스 가격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 달러가 거의 1대1 페리티가 깨지려고 합니다. 유로화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국채까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 자체가 결정적으로 미국의 물가지수는 조금 내려준 효과가 있는데 유로화 약세 이런 거 있고 엔화도 또 은근슬쩍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 여기 진짜 원화 약세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뭐라고 할까 뭐 원화환율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장에서는 많이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보게 되면 어디 갔어요? 예. 환율이 어느새 지금 132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팔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최근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조금 보시면 맨 좌측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데 요거 조금 보시면 예. 요 빨간 게 가운데가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고세피를 사고 있어요. 별로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삼성전자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환율의 상승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외국인 스탠스는 그렇게 급하게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살펴드리겠고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가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25일인데 지금 보게 되면 글자가 좀 버리버리합니다.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지금 2.25%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당장 2.5로 올리지 않느냐 그랬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5니까 우리가 좀 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고 있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금리 역전 물론 금리 역전에 따라서 달러가 일종 약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원화 약세에는 주식보다 이 주식은 사고 있는데 오히려 채권 유출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채권이 빠지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예전에 사실 3번 정도 역전이 됐을 때도 일정 부분 그때는 또 주식은 빠졌는데 채권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채권이 약간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하긴 하는데 이 국채금리 역전만은 가지고 우리나라가 급하게 뭐 이번에 거의 기정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로 올리는 그림이에요. 지난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뭐 빅스텝을 받긴 닮았는데 이번에 다시 빅스텝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예단하긴 좀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말은 많죠. 이제 요거는 확률인데요. 지금 미국이 2.5에 2점 미국 2.25 2.25에서 상단만 봅시다.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미국이 9월 달에 요게 뭐냐 하면 요 자리 2.75에서 3이란 말은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죠? 9월 달에는. 그리고 나면 이제 미국이 10월 달에는 없고요. 11월 달, 12월 달, 11월 2일 초에 12월 또 중간에 한 번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 확률만 놓고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있죠. 미팅에 대한 probability, 즉 확률입니다. 확률만 놓고 보면 거의 연말 같은 경우는 12월 달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어, 3점? 그러니까 거의 뭐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9월 달 정도에 75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40% 확률이 있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또 8월 달 미국 물가 지표 볼 필요가 있죠. 8월은 봤습니까? 9월 달도 그러니까 8월 지표가 9월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발표가 21일이니까 8월 지표가 또 9월에 발표되니까
이번 7월 지표도 좀 내려갔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어디 뭐냐 하면은 이쪽 보면 내년 2월 달, 내년 또 3월 달, 내년 5월 달, 6월 달 있죠. 뭐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럼 내년 3월 달, 5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전망치가 나오냐 이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현재로서는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제가 크게 보여드리려고 자꾸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3.75 정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뭔 감이 옵니까? 만약에 지금 속도로 올리게 되면 미국의 연말의 금리는 대략적으로 3.5자리에 와요. 근데 내년도 금리 자체가 대부분 지금 3.75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이제 올해 한 9월 달에 그러니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9월 달에 만약에 이렇게 50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 페이스로 가는 거고 만약에 9월 달에 75 지금 75 올린다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75로 올리게 되면 아하 재수 없으면 4까지 찍을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9월 달에 예정대로 50bp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면 이제는 계속 75, 50, 25, 20으로 낮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다시 75로 올렸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속도나 이런 것 자체가 계속 그렇게 완만해지지 않고 뭐 폭도 조금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금리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2년 동안 끌고 있는데 이 전환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항상 저는 이번 9월 FOMC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50 베이스 포인트로 안정적으로 간다면 의외로 시장은 아까 연준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 사실 저도 예측하겠어요. 실적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일정은 제가 따로 커뮤니티 상태에 올려두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텍스트로 조금 빨리 봐드릴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이 지금 대출 우대 금리를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내려도 시장에는 별로 약발이 안 먹혀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적자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요게 이제 워낙 약세 요인이죠.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카는 상당히 몸을 낮춰서 상장하고 대성 파인터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경쟁률이 세서 많이 받지 못했을 거예요. 냅다 파셔야죠.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뭐 메이시스 실적 발표 나와도 뭐 어느 정도 지난번 월마트 때렸기 때문에 별로 없고 뭐 테코인 무상정제는 개별주입니다만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이크론에서 한번 얻어맞고 엔비디아도 미리 시장에서 이제 눌러놨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체크하는 수준. 하지만 이제 워낙 지표가 없다 보니까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안 좋을 때는 또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요일이 있다. 목요일은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인데요. 미국은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됩니다. 지난번 7월 달입니까? 속보치가 마이너스 0.9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세 번 바꿔요. 속보, 수정, 확정.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2분기인데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2분기는 6월 달까지였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달에 발표할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없는 대신에 잭슨홀 미팅이 25일부터 열리는데 올해 주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글자 좀 작은데 릴, 어, 이 뭐야 이거? 리세슨? 리세스닝? 리세슨? 리세슨? 리세스닝. 아유 발음이 구려요. 예, 경기 침체를 맞죠. 리세스닝, constraint on economic and policy인데 경제와 정책에 대한 constraint 제약 조건에 대한 리세싱 재평가 이런 말이군요. 그럼 리세싱 재평가 경제와 정책에 대한 근데 내용을 좀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 높아졌고 성장률 낮아졌고 또 이렇게 금리를 높이는 제약 조건에서 과연 앞으로 통화 재정 정책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잘 풀어주세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요런 이슈가 제기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리 발표죠. 목요일 날은 사실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25인데 25냐 50이냐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약간은 요것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거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따라간다고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8% 정도의 CPI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6% 정도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미국은 50 갈 때 우리가 25 간다 그렇게 단언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론 자체가 그래도 25 정도를 알고 있어요. 아마 두 번 연속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좀 낮지 않나. 그럼 25로 가게 되면 오케이. 기대했던 수준. 50으로 가게 되면 예, 정도 갈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그렇게 발표되고 또 갭 같은 경우는 미국 의료업체인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조정 들어가나요라고 좀 적어놨는데 HTS 잠깐 하나 더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인데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지난주에 좀 빠지면서 마감했고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400, 한 80, 70? 제 생각으로 2450 정도만 깨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보지 마시고 8월에 시작이 월봉이 2450이었습니다. 2400 조금 와이드할배 넓게 났을 때 제가 요거는 바로 금요일 날 올려둔 거요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2450, 그러니까 8월 봉이 월봉으로 유지되는 조건, 그것만 잡아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800선 정도가 되게 되는데 약간 뭐 아직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뭐 많이 놀랄 것 같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면에서는 다 좋지 않아요. 금리도 오르고 뭐 국채 금리 떨어져도 오를 거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 다시 튀어오른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튀다 보니까 지금 유로존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그냥 놓칠 건 아닌데 유로존이 조금 이마 긴가민가요. 왜냐면 독일 국채 급등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급등하고 갑자기 가상화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다음에 재료 없고 이런 건 알긴 알겠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 그러니까 급락으로 쏟아지는 그런 저점보다는 눌림목의 자리 우리 그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였고 아까 일정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반도체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그거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29일 월요일 날 AMD가 DDR5 기반의 젠 70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하죠. 반도체 종목들 아마 아무도 아니라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 아니 지금 뭐 그러면 긴 게 어디 있어? 그쵸? 어쨌든 간에 다음 주는 약간 주 초반에 약하다면 또 후반으로 갈수록 금융통화위원회의 불확실성, FM 왜냐면 잭슨홀 미팅은 주말 끝나고 결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급변하는 이야기는 안 나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주 초의 일정 부분의 눌림은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불확실성 해소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네요. 길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